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어이제입니다. 주식학개론,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가는 원론적인 강의에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는 주식 시마론, 주린이 탈출할 수 있는 강의들 저희가 요일별로 화려한 교수진과 함께 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첫 주라서 교수진 소개가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에 전담 교수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전에는 저희가 전화로 또 웹캠으로 뵙다가 또 킴스 스트레칭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또 사랑을 보내주셨잖아요. 수요일에 교수님으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입문과 심화, 그러니까 주린이에서 고수로 가는 그 길,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뭘까요? 네, 한 문장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고수로 가기 위한 길은 제가 봤을 땐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전히 시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세 분출이 좀 컸는데 고수로 가기 위한 길은 역시나 인내심 한 문구로 좀 정리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에 대한 인내심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을까? 한 번쯤 이제 주린이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봐야 할 그런 자문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인내심을 왜 가져야 하고 또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고 또 갖게 되면 어떤 실력 향상이 나오는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앞서서요.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가 살짝 더 벌어져 있네요. 코스닥은 더 좋아지는데요. 최희정 캐스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먼저 심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보겠습니다. 두 시구간 시장 상황이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점검해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보합권 등락 이어갑니다. 약보합권이고 현재는 30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19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도 출발 흐름 괜찮았습니다. 3115선에서 출발됐고 그리고 단 5분 만에요. 3145선까지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장 초반 고점 대비해서는 뒤로는 밀려났습니다. 조금 전에 11시 구간에는 3077선까지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강보합권, 약보합권, 지지부진한 보합권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0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외국인 기관이 장 초반부터 팝니다. 기관은 오늘 장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는 물량도 상당하죠.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함께 팔고 있는데요. 현재는 3,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반면에 이 물량을 모두 개인이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조 7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 현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구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 중인 업종이 대다수인데요. 가장 먼저 보험업종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대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됐고 증권업종 어제는 이 안에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또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와 유통, 은행 순으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요, 의료정밀 업종이 2.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비금속 광물과 운송장비, 섬유의복과 기계 순으로 소폭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의 등락 현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는 대체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IT 투톱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요. 현재 구간에는 0.5%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8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힘 빠졌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G화학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아쉽죠. 현재 구간에는 0.7%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99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현대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처럼의 반등이 나오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는 내림세입니다. 1.3%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6위부터 10위 종목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총 10위, 1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아차가 오늘 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거래소에서요, 기아차 쪽으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애플카 생산설이 돌았고 기아차 측에서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선을 긋기는 했지만 개인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오늘 장중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가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 기아차는 장중에는 19%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99,500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윗골이 달았습니다. 5%대 상승에 8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카는 기아차 쪽이 맞고 반대로 현대차 쪽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개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제 8%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오늘도 장중에는 5%대 상승까지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오래 가지 못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1.3%대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 괜찮습니다. 현대 위아가 15%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한 상태 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앱업 동일하고요. 3%대 상승 흐름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현재 구간에는 힘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7%대 오름세고요. 현재는 974선 뚫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출발 흐름부터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 959선에서 출발됐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갑니다. 현재도 고점 9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게요. 오늘 코스닥 수급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됩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기관은 1,7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차익 매물을 내놓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정말 정반대입니다. 코스닥은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0.5%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8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불입니다. 0.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HLB라든지 알테오젠도 좋고요. 오늘은 CJN이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4거래일 만의 상승 흐름인데요. 작년 4분기와 관련해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우세합니다. 조금 전에는 6%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 5.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7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컨텐츠 쪽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SK 머티리얼즈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 속에 계속해서 고점까지 높여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7%대 급등이고요. 3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에는 컨텐츠 쪽도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펄어비스가 3%대 오름세입니다. CJ ENM도 1%대 상승불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1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오늘장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10만 9천 원의 신고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까지 함께 점검해 봤고요. 기초를 다졌으니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심화론에서 논의할 주제는 뭘까? 강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 성장 주도주, 그 대장주 섹터와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주도주 누구라고 꼽고 보셨나요? 사실 연간 증시 전망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리포트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의 교수 김민준 전문가는 그 주도주, 대장주를 어떻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매기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일단 강의 주제가 올해 성장 주도주, 대장주 섹터입니다. 어디로 꼽고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대장주에 대한 의견들은 좀 분분하실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너무 대장주들이 많았고 또 성장 주도주들도 너무 많았죠. 네. 시스템 반도체, 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5G도 있었고요. 물론 2차 전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1년에는 네. 가장 산업의 군에서 아직 완성기 산업에 들어가지 않는 성장 주도 중에 무엇이 대장주인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 자체는 이쪽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 산업 연결군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네.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이것이 연결고리가 지금 최근에 핫한 성장 주도주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그런데 이제 아직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완성형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시장 캐파가 늘려가면서 역시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곧 도래할 건데 주변에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올해도 성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밸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에 얘기를 해야 관해서도 된다.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연기관 차 끌고 계시죠? 네, 저도 아직 내연기관차 한 대, 뭐 전기차 한 대 이렇게 아, 끌고 정말요?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직접 또 타고 계시는 차주로서 전기차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일단은 답을 먼저 들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섹터가 올해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주도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봐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요. 2차 전지 쪽, 신재생 쪽 사실 지난 작년 말부터 해서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계속해서 고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는 계속 지속될 텐데 여기를 뒷받침하는 배경들은 어떻게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시게 되면 아마 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세 분출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작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렇죠. 뭐 CS 윈드, 하나솔루션 삼성 대장주만 M&T 보더라도 뭐 네, 대단했죠. 400%, 500% 올랐고 또 2차 전지 3대장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대 너무 시세 분출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네, 2차 전지가 작년부터 바로 투자 캐파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2016년, 17년, 18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선제적인 투자 확대가 좀 됐었고, 근데 이것이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좀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의 종식을 좀 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수혜를 본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뭐 음식료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우스갯소리를 방송에서 음식료 업종은 코로나가 살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라든지 부채 상황이 녹록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수혜를 본 업종 중에서 가장 무엇이 좀 받느냐? 거의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친환경 섹터군 중에서 내연기관차는 좀 종식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4월 5일까지만 해도 현대차의 주가 반등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뭐 13만 원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투자자들의 인식이 이제는 내연기관의 종식을 알리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프리미엄,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이면서 현대차가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까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신환경 섹터 중에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것이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역시나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우리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오늘 자정이죠, 밤인데 네. 가장 또 조 바이든 수혜하면 떠오르는 것이 역시나 친환경. 친환경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차를 뽑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네.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연기관을 좀 선호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전기차가 이제 현대차에 있는 뭐 R로 시작하는 차가 있지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차를 뽑을 때 네.
그냥 내연기관 사야지 이거에서 그래도 네. 전기차 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런 아니면 인식. 하이브리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머릿속에 이제 변화의 바람들이 있고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등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져오신 그림을 보면 에너지 산업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 산업의 이제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건데 메가 트렌드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좀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기차가 확실히 전기화, 디지털화 돼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의 인식이라고 좀 많이들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 바이든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지만 좀 더불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지만 역시나 탄소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파리 협약,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해보자. 탈산소화를 좀 해보자. 그렇다면 탈산소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해야 될 게 내연기관 또 종식이겠죠. 네. 실생활에 많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미국, 뭐 국내까지 할 것 없이 전기차에 대한 인지도, 인식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나 기업 쪽에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 왔지만 진짜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들이 피부로 그렇죠. 느끼느냐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신차로 전기차를 뽑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도 아마 캐파가 계속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관련해서 또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기차용제 배터리 시장 전망 추이를 좀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제 양극재 대표 업체들만 보더라도 뭐 포스코 케미칼, 특히나 이제 광양에 지금 공장을 또 늘리고 있습니다. 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LNF 같은 경우도 대구에 또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전망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18년과 19년, 20년까지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성장 전망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단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올해 보게 되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 2025년의 그래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주식은 선반영 효과가 있고 실물 경제는 미리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만 보더라도 내연기관의 종식이 이미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못 타게 돼 있고 또 서울권 안에서는 경유차를 타기 위해서는 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향후 4, 5년을 계속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지만 뭐 시청자분들에게 아까 고수로 가기 위한 입문 차이는 인내심이라고 좀 인내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간 보유하신다면 저는 2차 전지의 필승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본다면 지금 이 비싼 가격대가 지금이 기회겠는데 이런 생각도 한 번쯤 가져봅니다. 계속 접근해 보죠. 그러면 신재생 그리고 기후 환경이 키워드인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한국 뉴딜에서 빛났었던 다양한 뭐 태양광 풍력 포함해가지고 신재생 섹터도 그 안에 고리가 꽤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주도주를 한 번 더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결국은 사파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짤막하게 다른 뭐 교수님들도 다루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오, 우선순위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순위고 예. 의견은 다르실 수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좀 고지를 드리고요. 저는 1순위로 수소를 좀 뽑았습니다. 수소요. 네. 그리고 2순위로 태양광, 네. 3순위로 탄소, 4순위로 풍력을 뽑았습니다. 음, 그 이유는 미국의 국토 면적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미국 국토 네, 면적. 그렇죠. 네. 미국과 중국도 뭐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국토 면적과 트렌드를 좀 감안했을 때 우리도 하나도 지금 수소차, 전기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에서 뉴스가 좀 전해졌고 수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투자 캡바를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에 관해서는 좀 국내 지형을 좀 감안했을 때 네. 국내보다는 역시나 대륙, 중국과 좀 미국 땅덩어리가 좀 넓은데 지정학적으로 좀 더 우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수소는 강렬한 폭발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버스, 수소 트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차는 수소 트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도요타, 르노 그리고 현대차까지 이 모두 수소차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조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수소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좀 이루어질 것이고 모멘텀 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풍력도 작년 한 해 너무 좋았죠.
시세 분출이 뭐 거의 100%, 1000%까지 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게 2차 상승 랠리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조정도 받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쉬었다.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3, 4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풍력과 태양광들이 잠깐 정도 조명받고 나서 주가가 못 갔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는 완전히 틀려졌고 올해도 지금 탈산소와 좀 맞물리면서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의 이제 좀 지형을 봤을 때 실제 미국은 이제 환태평양 근교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교 해안 연안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해상 풍력을 좀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해상 풍력보다는 육상 풍력 쪽으로 좀 주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땅이 넓기 때문에 역시나 주택 인근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네. 한 집 걸러서 뭐 2km 떨어지면 또 주택이 있고 도심가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장착이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주택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농촌 좀 가게 되면 위에 지붕에 이렇게 아, 태양광 패널 네, 있고. 패널이 좀 이렇게 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미국은 태양광 이런 장착과 또 파리 기후 협약을 좀 재가입이 조 맞아요. 바이든 공약이었거든요. 네. 내가 취임하면 파리 기후 다시 협약에 가입하겠다. 재가입하겠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순위를 나름대로 좀 배치를 해봤고요. 굳이 뭐 순위를 배치하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역할론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지 모든 모멘텀이 달려있는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재평가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력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2차 전지에 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손익분기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는 모멘텀만 붙으면 다 갔지만 네. 이제는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기업들, 기술력이 재평가가 검증된 기업들만 2021년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국내도 지금 올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2021년에 예산이 좀 잡혔었는데 좀 네. 생소하실 텐데 원래는 이제 정부안은 137억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풍력하고 태양보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국회에서 오랜만에 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264억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증액시켰네요. 예.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라보기에도 태양광과 풍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개발을 하는 곳은 도심 영농형의 태양광을 좀 확대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시골 가정, 지역이죠. 네네. 가정 지역에 좀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확대됐던 부분이 수소 생성 유통 인프라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사당 옆에 가면 수소 충전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든요. 네. 너무 충전소가 없다. 네. 아직은 조금 인프라가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인식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증액을 100억 정도 해가지고 수소 생산 기지를 조금 더 늘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상당히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 태양광 이제 발전소 사진입니다. 이 발전소의 어디? 사진이 네. 미국의 하나의 발전소 모습입니다. 자외선. 네. 태양광 이제 셀이고요. 예. 지금 이제 결국은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 솔루션이겠죠. 그쵸. 지금 대륙에 대륙이라고 하면 중국이 좀 생각나요. 미국의 이런 지형을 봤을 규모 때 자체가 어마어마해 규모 자체가 보이는데요. 한국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역시나 이제 각 기업마다 색깔이 있는데 한화는 지금 화학업종과 이 태양광에 조금 더 몰두를 해가는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이건 제가 PD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기존에 있던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가 모빌리티 부분에 투자를 했던 규모입니다. 규모가 이제 61조였습니다. 네. 61조였는데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네. 61조로 동일한데 변경을 좀 했어요. 무엇을 변경했느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독자 브랜드를 좀 출범을 했고요. 네. 내연기관 투자 감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면 이 내연기관에 대해서 투자를 감액시킨 것을 어디로 보냈느냐? 수소 부분으로 수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60조 안에서 15조를 총 투자하기로 했고 네. 역시나 이제 CEO들의 가장 어떤 마음이 기업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가 앞으로는 분명히 없어질 거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캐파도 늘려가고 있다. 국내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표에서 사실 저는 태양광 풍력은 정부 안보다 국회 증액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건 봤는데 수소 쪽은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정부에서 정했던 것보다 국회 예산이 좀 줄었는데?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방금 보여주신 이 현대차의 2025 전략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기업이 여기를 오히려 메꿔가면서 투자를 대폭 늘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수소가 왜 1등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재생주들 안에서 지금 밸류 부담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종목들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솔직히 이 답을 주세요. 부분도 오늘 좀 다뤄보고 싶거든요. 네. 이 부분은 올해 뭐 배우에서 한다 시간에도 다뤘고 스트레칭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제일 궁금합니다. 시청자님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 성장해 가고 좋다. 다 좋은데 알겠는데. 다가오는 공매도도 좀 겁이 난다. 아. 그리고 올해 지금 전망된 프리미엄, 네.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겠죠. 성장 주도주니까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끌어올 수 있는 게 전문가님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마다 다 틀리시거든요. 그쵸. 지금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중로는 30배에서 40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은 상당히 고밸류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네. BM이 PER이 46배입니다. 딱 지금 프리미엄만큼 받고 있고요. PBR은 이제 자산 가치가 10배. 포스코 케미칼이 7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7배. LNF도 최근에 이제 좀 좋았죠. 흐름이 좋았는데 113배. PBR이 14배. 그리고 이제 양극재의 마지막 후발주작경 코스모 신소재가 32배. 이것도 적지 않아요. PER이 밸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BR은 좀 여력이 있습니다. 3.69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지칭을 좀 했습니다.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좀 지칭을 했는데 아니 너무 네. PR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최근 가격대로 잡아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오차 범위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이거 인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지 않는 재료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그나마 뽑아온 이유는 이 기업들 네 군데는 지금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업체 모두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먼저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NF. 즉 LNF가 에코프로 BM 전에 구강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ESS 에너지 전환 창고에 불이 나면서 네. 주가가 코로나 직전부터 내려갔습니다. 1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유상증자를 좀 실시하면서 아주 기염을 토했고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표가 좀 나오는데 유상증자를 이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유상증자가 하면 보통 주가가 내리거든요. 그렇죠. 구과거 트렌드였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연구개발 투자하고 캐파 늘리겠다.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기염을 좀 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 가액이 6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뭐 10만 원을 13만 원. 훌쩍 넘어가 버렸죠. 네.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노리고 있었는데 가격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회 주지 가슴 않고. 아픈 마음으로 떠나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다라고 코스모 신소재에 좀 주목해봤는데 역시 네. 코스모 신소재가 돋보이는 것은 단연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이미 매출액이 1,500억 계약이 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이형 필름 쪽에서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저는 한 단계 더 이 기업도 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이외에도 좋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2차 네. 전지 장비 소재. 근데 고밸류이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기업들, 모멘텀만 단지 붙어 있는 기업들, 뭐 투자 캐파를 하겠다, 기술력이 있다. 근데 영업 실적은 없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올해 분명히 저는 못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걸러내야 되나요? 네, 걸러내야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나 2차 전지 다 팔았다. 네. 수익이 다 났는데 언제쯤 내려가야 될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추가 조정 기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지만 추가 조정 기간을 좀 기다려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역시나 높은 단가에서 사시게 되면 고생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밸류 중에는 좀 피하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신 소재, 밸류보다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
보유 전략 계속해서 고평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조정 기간은 올 겁니다. 조정 기간이 왔을 때 결국은 이제 내가 뭐 비중을 30% 보유했다. 그럼 수익이 좀 나셨을 때 10% 정도는 또 청산을 좀 하시고 네.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비중을 늘리고 결국은 이 장기 투자 전략은 유연성이 뭐 스트레칭처럼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주식을 잘 하려면 역시나 패션의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됩니다. 역시 너무 고집을 트렌드를 피우시면 잘 아시는 네, 분이라. 네. 좋지 않죠 결과물이. 그렇기 때문에 또 챙길 줄 알고 또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코스모 신소재, 신성 델타테크, 코인테크 이들 종목 토픽이신가요? 아까 종목이랑 다른데요? 토픽은 아닙니다. 토픽은 아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과 LNF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밸류 부담이 좀 적고 이 기업도 이미 매출의 규모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조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은 잘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네. 공시상에 기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몰캡 종류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와 코인테크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뭐 전고체 부분도 좋습니다. CIS라든지. 네.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장비 쪽도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PNT라든지 뭐 코인테크 여러 종목이 네. 있는데 저는 전공정 장비를 모두 이제 전 자동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코인테크. 최근에 주가 시세 반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2만 원대부터 지금 2만 7천 원까지 쉬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쪽은 스몰캡 투자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저밸류 부담, 그다음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랠리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성장 주도주, 그 안에 꼽힌 2차 전지, 밸류 부담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은 노네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고 있고 기술력이 부각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밸류 부담보다는 이 손익분기점, 실적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답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답까지 들어봤네요. 두 번째 강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현대차, 애플과의 협업 실체, 그리고 진정한 수혜주는 과연 누굴까? 계속해서 뉴스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뭐 LG전자, 마그나 이 협업 소식 속에 애플카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더니 현대차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 현대차가 시세를 강하게 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아차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아차는 음봉, 현대 모비스 현대차는 또 하락으로 반전되는 등 변동성은 큰 상황인데요. 소문만 계속 무성한 것 같고 그래도 애플카는 나올 것만 같고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네, 올해 이제 뭐 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앵커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네. 나눴었고 올해 이제 성장 주도주 역할을 먼저 시작한 섹터를 고르라면 자율주행이죠. 작년은 뭐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현대차, 애플카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의 흐름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정치 인맥주들을 좀 논외로 한다면 네. 자율주행 시세 분출이 2021년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 이면에는 현대차, 애플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사과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이 의견들 했으면 좋습니다. 네. 뭐 애플의 전 세계적인 그룹이죠.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얻을 득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자율주행의 가장 이제 질문을 이렇게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모멘텀 부각이 좀 되고 핵심 기업에 대한 기술력 부분인데 오늘 기아차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 근데 네. 매번 우려 섞인 발언을 제가 좀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점진적인 상승이냐 정말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되고 실적 기반이 되면서 검증적인 상승이냐 아주 뭐 퍼포먼스가 강렬한 모멘텀 상승이냐 이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오늘 역시나 그림이 지금 답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내동매매 추격 매매를 하신 분들은 좀 따끔한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분명히 미리 좀 선취매를 하셨던 분들의 좋은 먹잇감이 좀 되었다. 지금 기아차 음봉이고요. 그렇죠. 위쪽으로는 19%, 아래쪽으로는 4% 상승. 이 큰 종목이 위아래로 거의 10% 넘는 변동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오늘 10위 안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저는 이런 흐름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 이제 주식 시마론과 토마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매매는 진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잡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만 원, 6만 원짜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단시간에 꺼질 모멘텀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 전략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기업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기술력을 몇 번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뭐 현대기어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야, 네. 뭐 현대모비스가 가장 가까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친구분이 물어보신다면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근데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논외로 네, 하고 논외로 하고 일단은 가장 뭐 이 시장 수혜는 캐파가 커진다면 네, 과연 그렇죠. 수혜는 현대차 그룹들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좀 논외로 하고 네. 일단 뭐 기아차가 오늘 부각됐던 이유는 지리적인 이점인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 좀 위치했다는 거. 그리고 네. 이제 기아차도 역시나 완성차를 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약간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기아차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루머일 뿐입니다. 예. 현대차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분명히 밝혔고 단지 이제 위치적 이점을 제외한다면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만도라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아. 네, 물론 의견을 좀 분분하실 때 저는 만도와 한라홀딩스를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말씀드린 독일의 헬라라는 기업과 MOU를 좀 체결해서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에 나와 있는 기술력 부분이 라이다냐?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리다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력 박차를 가고 있는데 사각지대를 좀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자율주행은 이제 무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라이다 기술력인데 지금 현재로는 분명한 건 에이테크 솔루션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세 반등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가 15% 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향후 라이다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세 반등이 좋았던 자율주행 모멘텀을 타고 가는 업체 중에 좀 원픽으로 뽑아보라면 MC넥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MC넥스는 그런데 카메라 만드는 그렇죠. 역시나 지금 자율주행 형태가 라이다 기술력을 지금 좀 밀고 있는 기업은 애플이고요. 네. 테슬라는 라이다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에요. 이제 카메라를 좀 달아서 전방 주시를 해서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C넥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라이다 기술력과는 다르게.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향후에 시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시장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자율주행차를 카메라 쪽으로 뭐 달고 있는 기업을 선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사각지대를 좀 보유할 수 있는 라이다 기술력이 좋아. 아직 시장의 평가는 선택해야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한 레이저 기반한 라이다와 네, 그렇죠. 카메라 기반한 이제 전장 카메라. 그렇죠. 전장 카메라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세 분출은 지금 두 종목 다 좋았습니다. 네. MC넥스도 신고가, 에이텍 솔루션도 상당히 뭐 거의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좀 향배를 파악하고 이제 향후의 흐름을 좀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 라이다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에이테크 솔루션이고 카메라 쪽으로는 지금 부각이 되는 것은 MC넥스. 그다음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역시나 VTX는 뭐 소형주 스몰캡 라닉스 정도. 그다음에 ADS 정도는 만도와 한라홀딩스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 눈이 될 수 있는 라이다와 또 카메라, 그 안에서의 양분화된 시장 속에서 시장의 선택도 보셔야겠고요.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짧게 갈게요. 애플과의 협업을 지금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득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혹시 애플 그리고 현대, 기아차 누가 되든요. 이렇게 둘이 손을 잡게 되면 놓치고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 득과 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도 현대차에는 득이 될 게 없다고 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현대차에 분명히 득이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제 낭설이긴 합니다만 루머고 만약에 기아차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불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외형 성장에 대한 비용 절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애플의 브랜드 네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쵸. 현대차가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합니다. 예. 이 부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현대차보다는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 애플의 브랜드 네임이 훨씬 높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주도권 경쟁에서 애플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1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현대차의 기술력을 좀 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차량용 운영체체 배터리를 네. 같이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이 부분도 뭐 오늘 좀 제가 모 댓글을 좀 봤는데 연결고리를 근처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좀 부각을 받을 거다. 맞아요. 그 얘기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루머입니다. 아.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내놓은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루머입니다만은 현대차 측에서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기아차로 좀 확정을 한 게 아닐까. 얻을 것보다는 실이 많다 판단을 좀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봄은 언제님께서 궁금해요. 애플카 진짜 하나요? 그리고 나쁘게 보면 하청업체인데 성장성이 과연 높을까? 좀 막연한 기대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득과 실에서 사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봄은 언제님. 그리고 첫 번째 애플카 진짜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팩트를 계속 기다려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팀쿡 CEO도 루머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면서 폭스뉴스와의 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웃으면서 넘겼다고 하죠. 이 팩트는 나올 때까지 저희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이렇게 김민준 교수에게 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사실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 커진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전략을 압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다스, 만도 이야기하셨고 또 뭐 카메라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요즘 전장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다 시장이 프리미엄을 약간 주는 분위기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도 과연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누가 있느냐를 좀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너무 이제 희시앵커님 질문이 날카로우시죠? 이제 전장용 산업군이 요즘 좀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각 대기업들의 상당히 메리트가 좀 넘치거든요.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자율주행은. 완성차 업체들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산업의 군을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종 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5G가 부각되고 나면 갈 수 있는 산업군이 어디일 것이냐. 결국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왔을 때 보면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네. 자율주행이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근에 모바일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느냐? 네. 급증하고 있죠. 심지어 아우디, 뭐 BMW, 토요타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네, 이제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캐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네. 제가 뭐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들도 여행은 하고 있다 관광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국가의 전유물 같은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요.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 뭐 캐파 공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파운드리 물량을 줄여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21이라고 하죠. 여기에 물량을 대기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과 전장용이 너무 핫한데도 줄 물동량이 없다는 것이죠. 뭐 엑시노스가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건 제일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캐파는 커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수요들을 왜 못 맞추느냐? 역시나 네. 이제 PC,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태블릿, 스마트폰은 이제 공급 물량을 맞춘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형상.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너네는 좀 기다려라. 모바일 차량용은 좀 기다려. 우리 일단 PC, 태블릿, 스마트폰 먼저 좀 할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완제품 이제 완성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도요타, 아우디 이제 완제품 차량을 축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해당 종목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텔레칩스 말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 반등을 봤을 때는 최근에 실적이 나왔던 해성 DS 상당히 오늘 너무 좋다. 네, 우호적인 실적을 써놨고 주가 흐름이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종목들을 좀 오랜 기간이 걸려도 해성 DS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텔레치스인데 텔레치스 모습도 너무 볼까요? 좋고요. 네. 딱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주식은 늘 선취를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선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다는 것이죠. 선취를 해서 딱 좋은 기업들은 실적과 모멘텀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너무 괜찮은 모습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 중에 역시나 리드 프레임,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으로 좀 부각을 한다면 네. 뭐 리노공업 정도. 아. 리노공업도 오늘 시세 반등이 상당히 좋았고 주가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재무가 너무 좋습니다. 실적과 뭐 두말할 여지가 없고 마지막으로는 뭐 테스나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핵심 강자인가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에 또 강연회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교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10월, 11월에 상당히 고생들이 좀 많으셨어요. 코스피 장세가 있었는데 기다림의 미학을 좀 가져야 된다. 오늘 뭐 희재 앵커님 말씀대로 고수로 가기 위한 길은 인내심인데 이제 1월에 지금 수학 기간이거든요. 수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인내심이나 멘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저는 이렇게 상담을 좀 보다 보니까 역시나 운용에 좀 미학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대응과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운영의 미학,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8시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들 공개됩니다. 무료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로 갈 수 있는 주식 심화론,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요. 막판까지 힘내시고요. 내일 강의에 뵙겠습니다.